안녕하십니까. 공매도TV입니다. 자, 나스닥 시장이 4일째 상승을 했죠. 거의 지난번 급락장을 다 회복했습니다. 4일 동안에 1600포인트가 상승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동안에 4일 동안에 나온 뉴스를 보면 별다른 게 없어요. 중국과 관세 협상도 특별히 진전된 건 없고. 근데 무슨 일일까요? 자, 나스닥 보면 지난 주말에도 1.26 상승해가지고 이제 거의 17,380. 보시면 아시겠지만 4일 동안에 거의 몇 포인트입니까? 400, 800, 1200, 1300, 200, 거의 한 1500, 160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아무런 뉴스가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직전 고점을 17,000원 해보겠죠. 사실은 15,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관세 협상에 진전도 없는데 최근 좀 그야말로 급등을 했다. 이유도 없이. 그것은 관세에 대한 이제 시장 반응이 거의 무뎌졌다는 거하고요. 두 번째로는 협상 가능성이 어쨌거나 높아졌다. 중국하고 미국 공멸로 가지는 않겠거니 둘 다 공멸로 가는 선택은 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지지율이 무엇보다는 떨어졌어요. 최저치예요, 최저. 이게 대통령이라는 게 더군다나 트럼프는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재선이 없잖아. 근데 지지율이 지금 40%까지 떨어졌거든요. 야, 이래가지고 트럼프가 동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작용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까짓거 3년 버티지. 이제 3년 남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엊그제 취임했지만, 여차저차 1년 빼고, 마지막도 몇 개월 빼면, 이제 그런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 이런 와중에서라도, 이제 우리의 투자 전략이 이제 좀 한번 고민을 해볼 시점은 된 것 같다. 그동안에 트럼프 때문에 수혜를 본 업종. 뭐였죠? 대표적으로? 네, 방산, 조선. 그럼 트럼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업종은 뭐죠? 2차전지, 친환경. 그 다음에 중국과, 중국이 아니고, 그렇죠. 중국 관련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 다음에, 동남아라든가 멕시코 이런 쪽에서 미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일례로 LG전자 같은 거, 이런 기업들 이제 피해를 본 기업인데, 오늘 또 시장은, 아직 여전히 트럼프가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가 강세인 건 맞아요. 오늘 보시면, 여전히 트럼프 관련주가 강세예요. 자, 오늘 시장의 상승 종목은, 여전히 방산조선입니다. 물론 이제 방산 중에서도 이제 하나 에어로 이런 것도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오히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방산조선이 시장의 핵심은 맞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여기 지금 보시면 오늘 시장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면 거의 방산, 이거 조선주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음. 근데 이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트럼프가 나오면서 많이 빠진 업종, 그 다음에 많이 오른 업종,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거든요. 일례로 이제 2차전지 같은 거는 거의 6분의 1 토막이 났죠. 방산주는 10배 올랐죠. 이걸 뒤집어서 계산하면 50배 수익률 차이가 나는 거예요. 50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 대비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 2차전지 있잖아요. LG 화학이니. 얘들은 거의 60%, 70% 빠졌고 하나는 500% 올랐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많이 시장에서 격차가 벌어진 거 아닌가. 시총 차이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의 영향력이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세 이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여기서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42%인데 더 떨어진다. 그러면 과연 동력이 있을까? 더 이상 관세를 밀어붙일 만한 동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한 1년 정도 흘렀다. 아,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정권 바뀌는 거 아니야? 그래도 다시 공화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잡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가면 순식간에 시장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지금 물론 초창기에 트럼프 기대에서 올라타서 많이 수익을 내신 분들은 지금 정도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타이밍을 가장 잘 잡을까? 매도 타이밍을. 그런 걸 고민할 때라고 봐요. 특히 이제 조선주 같은 거. 그 다음에 방산주 같은 거. 우리가 2차전지도 바이든 집권 중반기에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한마디로. 에코프로 비행 그룹주가 100조가 넘었고, 시총이. 에코프로가 150만원이 됐고. 뭐 이런 미친 현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꺾였어요. 그러지 말란 법 없습니다, 지금. 지금 2차전, 지금 조선주나 방산주도 그러지 말란 법 없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오늘 내일 바로 휴전할 수도 있어요. 지칠 만큼 지쳤고.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희망한 대로만 가지 않는 거다. 그리고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 정책을 펼 때는 지지율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은 오래가기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느낀다 그러면 이제는 트럼프 피해주는 매수 타이밍을 타진할 때고요. 트럼프 수혜주는 매도 타이밍을 신중히 검토해 볼 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황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은 사네요. 그래서 뭐 시장은 오늘 또 뭐 상승이지만, 뭐 미국 오른 거에 비하면, 거의 이건 보합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 시장도 미국 빠져도 안 빠지고요. 오르면 어쨌거나 조금씩 미국의 보조를 맞춰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선물은 꾸준히 요새 매수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단타가 가능해요. 이거 충분히. 물론 오늘 미 선물이 약세지만, 조금 우리가 이제 투자하기가 좀 난감한 시기가 이제 미국 본장은 이제 급등을 했는데, 뭐 선물이 밀려버리면 우리 시장을 거의 제대로 반영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다. 미국 최근 4일 동안에 거의 한 8% 올랐거든요. 그때 한국은 4%도 못 올랐어요, 반도. 그렇게 따지면, 오늘 설사 미국이 빠진다 해도, 우리 증시는 또 내일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미 선물이 아침부터 이렇게 사준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안 올랐을 때, 지수가, 오히려, 매수 대응을 해도, 크게 낭패 볼 일은 없는 하루다. 오늘 같은 날은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시장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목을 우리가 볼 건데, 조선주가 지금 아침에 치고 올라가다가 이게 지금 도지역 나왔고 밑구리 맞고 있고요. 근데 여기 방산주 같은 경우는 계속 윗구리 맞아요, 지금. 유심히 저도 보거든요. 이게 더 갈 자리 있나? 목표가 자꾸 올리고 그러는데 막 유심히 보는데 하나 에어로 같은 것도 이것도 거의 윗꼬리 맞는 거죠, 지금. 고점 대비. 자꾸 이제 힘을 붙인 느낌이 나요, 이런 종목들이.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도 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힘이 붙여요, 힘이 붙여. 거래량도 예전 같지 않고. 이런 걸 잘 비교해서 보시면, 근데 목표가는 자꾸 언론에서 뛰어 올리고 있거든요.
이거 옛날 좀 냄새가 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나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누구한테 총알바지 떠넘길 걸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서 더 치고 간다? 그럼 얘가 100만 원 갈 건가요? 설사 간다 해도 8,500원짜리가 만 원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렇게 목표 주가가 많이 남은 건가? 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0만 원에 이제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주가가 올라섰는데 얘도 한번 볼까요? 오늘 저도 이제 이런 종목을 많이 봐요. 제가 요새 투자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 얘들이 꺾이는 시점이 언젠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주도주가 안 꺾이면 2차전지 이런 종목이 못 가요. 근데 아침에 한 6% 이렇게 상승 출발했거든요. 5%. 근데 지금 또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전고점 돌파했어요. 고점을 다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최근에 또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국방부에서 또 방한도 하고 여러 가지 모멘텀은 아직 있는데 이 주가 흐름을 보면 왠지 좀 불안한 느낌은 나요. 좀 힘겹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그리고 얘네가 빠져줘야 2차전지가 상승하거든요. 근데 2차전지가 얘네가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을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빠지고 있다는 거죠. 음봉이 나오면 거래량 여지없이 빠지고 양봉이 나오면 거래량 여지없이 올라가고 뭐 주식이 특성이지만 2차전지 업종이 저는 나쁜 뉴스에 크게 안 빠져요. 올해 적자 났죠? 삼성 SDI. 근데 이제 소재 관련주는 더 먼저 움직이거든요. 2차전지. 그런 종목들은 이미 바닥권을 탈피하려는 조짐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오늘도 강세죠. 조금 밀리긴 밀리지만 4% 강세. LNF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테슬라와 같이 움직이는 건데, 자, 조선주락은 아직 고점을 치고 있는데, 얘네는 그럼 바닥으로 더 기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 뭔가 이렇게 좀, 선수교체의 그 느낌이라고 그럴까? 주도주의 변화의 느낌. 아직 본격적인 건 아닌데, 뭐 사전 작업이 좀 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어요. 사실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그렇게 되면 자동차는 상승을 못 하겠죠. 이건 상승 못 합니다. 얘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얘는 조금 갈 모멘텀이 없어요. 근데 반도체는 엇갈리죠. 하이닉스가 가면 전통적인 가장 삼성전자가 죽는데요. 오늘 하이닉스가 아주 좋은 실적을 했죠. 저번 주에. 그리고 말 그대로 미국과 관세 협상도 좀 누그러졌고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한 관세도 유예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반도체 관련 품목들. 그런데도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못 가요. 더 이상. 그리고 오늘 모건스탠리에서 하이닉스의 빙산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거 좀 이번에는 좀 틀리지 않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경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는 하이닉스가 최대 실적을 내긴 냈어요. 반도체는 그걸 조심해야 돼. 최대 실적을 낼 때. 그게 왜 최대 실적이냐? 이게 관세 영향이 크거든요. 트럼프가 관세를 왕창 100% 때린다고 하니까 작년부터 이 반도체 HBM가 다 사재기라는 거야. 사재기. 사재기를 해가지고 그 가격이 막 비싸더라도 산 거예요. 사재기를. 그거를 이제 쟁여놓고 있는 거죠. 왜? 내가 10% 비싸게 사도 관세 100% 뚜드려 맞기 전에 사놓자. 뭐 그런 걸 했는데 이게 아닌가 봐. 이제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응? 야, 보니까 반도체 관세 그렇게 안 때릴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사재기했던 것이 재고로 남는 거, 재고로.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모건스탠리는. 두 번째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게, 삼성전자는 HBM에서 재미를 하나도 못 봤죠. 그 반도체 수익에서 하이닉스보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하고 기술력은 똑같아요. 다만 선발주자냐 후발주자냐, 표준을 누구한테 맞출 거냐. 선발주자한테 맞추는 거냐, 하이닉스에.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늦어진 건데, 만약에 얘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럼 또 얘기 틀려지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뜻대로 안 되면, 지금 중국 AI가 엔비디아의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 하이닉스는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선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뺏길 일만 남은 거예요, 뺏길 일만. D램도 마찬가지, HBM도 마찬가지, 뺏길 일만 남아있는 좋은 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뺏을 일만 남아있는 좋은 실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를 좋게 봐요. 반도체는, 이거는 트럼프하고 상관없이 삼성전자는 바닥권이라고 봅니다. 하이닉스는 약간 좀 무겁거나 빠질 확률이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왜냐면 좋은 뉴스에 못 가요, 얘가. 좋은 뉴스에 못 가요.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거시 쪽을 봐야 되는데, 반도체도 좋고, 물론 뭐 조선도 좋고, 방사도 좋고, 뭐 그런데,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은 그 나라 기업이 경쟁력인데, 지금 한국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마이너스 0.8인가? 이런 성장을 했는데, 분기, 1분기에. 이게 나아질 거냐, 안 나아질 거냐, 한국이. 나아질 건덕지가 있냐, 없냐. 그거가 없다 그러면, 근본적인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을 이루긴 없다고, 어려운 거죠. 그러면, 진짜, 바닥이 왔다 하더라도, 종목만큼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시장도 그렇죠. 미국 시장도, 성장률이 트럼프가 나오면서 당연히 꺾이죠. 관세 증가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성장이 꺾이는 건 맞는데, 그러면 미국 나스닥도 지난번 고점에 갱신하기는 어렵다고 본 거죠. 저는 우리 지수도 박스권에 갇힐 거라고 봐요. 박스권에 갇혔을 때 어느 종목이 갈 거냐, 주도주가 갈 거냐, 그동안 못 갔던 종목이 갈 거냐. 지수는 박스권에 가둬놓고 종목은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종목을 잘못 고르면, 종목을 잘 고르면 지수는 못 가더라도 내 종목은 가는 경우가 아주 높은 확률로 있고요. 반면 잘못 고르면 지수도 상승하는데 내 종목은,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내 종목은 좀 크게 빠지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투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눈치를 시장에서 지금 활발하게 보고 있다. 소위 말하는 주도 섹터라는 그 종목군에서 조선, 방산, 2차전지,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이런 종목들이 그런 서로 간에 눈치 보기 게임을 하고 있어요. 큰 손들이. 어디로 투자하지? 아직은 못 정했어요. 아직은 못 정했는데, 자, 그동안에 바닥을 쳤던 2차전지는 더 이상 매도는 안 나온다는 거고, 조선주는 더 할 것 같으니까 팔지는 않는데 눈치 보고 있고, 방산주는 좀 힘에 겨운 느낌이 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일단 어쨌거나 트럼프발 이슈예요.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 새 정부, 그 다음에 한국 대선 결과, 이런 것들이 아직은 한 달 내에 벌어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달 동안은 주가가 탄력적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거의 없어. 그러니까 뭐 신규 돈 끌어다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준비만 하고 있어요. 준비만 하고 있다. 언제 이제 방향이 결정되냐면
한국 대선 끝나고 미국하고 중국 한 달 지켜보고 그다음 미국 소비가 나와야죠.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CPI 같은 거. 그런 것이 막 안 좋게 나오고 트럼프 지지율 조사가 나오고 그러면 한 달 내에 시장의 방향은 결정될 거다. 그렇게 보시고요. 하루하루 이거 나스닥 선물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거는 이제는 신경 꺼도 된다. 신경 꺼도 된다. 왜? 이거 떨어진다고 해서 내 종목 팔 거 아니면 신경 꺼라. 이제는 이렇게 하루하루 종목 떨어져서 내가 불안한 종목이다 그러면 그 종목을 던지시면 돼요. 근데 지수가 떨어지거나 말거나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팔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럼 그런 종목만 쟁여놓으면 돼요. 그런 방식의 투자가 지금 시장에서 맞는 투자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